스테판 팀 CP님은 전 그 빅4에서 오딘 매니저로 일을 하셨었고요. 지금은 그 리테일 인더스트리에서 시니어 디렉터 오브 파이낸스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제가 퍼블릭 스피칭 할 때 공황장애가 좀 와가지고요.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요. 일단은 제가 토픽은 유학생으로서 졸업 후 진로 결정해가지고 진학할 거냐, 한국 취업할 거냐, 미국 취업할 거냐. 세 가지를 저는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저의 진짜 퓨어 익스피리언스에 의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제 라이프 스토리가 한 20분에 축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 일단은 여기서 강남 8학군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네, 한국의 강남 8학군에서 계속 공부를 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대학도 부모님이 과외를 해주셔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 나쁘지 않은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스테파나 지금 사회학과가 그 경쟁률이 제일 낮다. 거기 갈래? 그래서 네 갈게요. 그러고 갔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었고 한국은 또 대학교를 들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놀잖아요. 여기 UCLA나 뭐 USC나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속칭 얘기하는 아카데믹 페일러, 학사 경고 수업을 안 갔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마치고 나와서 보니까 제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 라이프를 앞으로 개척을 해야 될지, 사회학과라는 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을지.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는 아버님이 계속 직장 생활을 하셔가지고 너는 직장인이 그냥 제너럴리스트가 되지 마라. 뭔가 프로페셔널한 전문직이 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회학과를 전공을 하면서 내가 이걸로 진짜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다. 이 전공을 살려서. 그래서 결정을 한 게 어카운팅 비즈니스를 마이너로 했고 그리고 AICPA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취업을 하려면 AICPA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사회학과로는 취직을 못 하거든요. 한국은 그때부터 굉장히 취업이 힘들었어요. 스펙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자격증 열풍이 불고 제가 그거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1년 만에 시험을 패스하고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CFA라는 공부도 준비를 하고 다 따지는 못했지만 그걸로 해서 제 학점 그 학사경고 시메스터 2번 맞으면 커버가 안 돼요. 아시잖아요. 저 학점 3.0 가까이 넘겼어요. 그 성적과 비경영이라는 전공을 가지고 일단은 한국에서 취업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국의 그 커머셜 뱅크의 코퍼레이트 디파트먼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미국 CPA 자격증이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뭘 해야 될까 하고 나한테 시초가 됐던 거.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노라 하는 은행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고 한 1년 반이 지났어요. 하다 보니까 은행 업무가 나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쓰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도전을 한 게 이제 미국으로 진학을 해야 되겠다. 사실 뭐 공부는 보통으로 했지만 영어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뭘 해야 되면은 그냥 확 정신없이 하는 성격이라서 준비도 안 하고 회사를 때려치고 3개월 만에 GMAT이라는 준비를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막 했어요. 저 후진학교 USC도 하고 인디애나도 하고. 너무 정치적인 거. 네.
그래서 인디애나 켈리 스쿨 오브 비즈니스의 그 마스터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뭐 여러분도 이렇게 어카운팅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면 진학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크레딧도 가질 수 있고 CPA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프랙티컬한 걸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들어갔더니 CPA를 땄다고 막 수업을 웨이브를 시켜줘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터프하게 1년 동안 보내야 되는 과정인데 저는 되게 편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는 어학연수도 안 하고 영어도 모자르고 그랬는데, 일단은 걔네들이 보기에는 CPA를 패스한 애는 너는 베이직 어카운팅은 다 알고 있다, 이런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료 다 이제 집에서 받고 그거 그냥 용돈하고 수업 많이 안 듣고 그 다음에 미국 취업을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영어가 안 되고 제가 미국 취업을 준비를 시작한 게 미국 와서 딱 6개월 있다가 시작을 했거든요. 영어가 안 되죠. 제가 영어를 좋아한다 그래도 한국에서 문법을 배운 사람이지 컨버세이션이 안 되잖아요. 뭐를 해야 될까? 튜터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랑 친구 해줄 미국 애들이 없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 돈이라도 주고 하자. 그래서 영어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지금 브라이언 씨도 90군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진짜 가면은 얘네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나도 얘네들 말을 못 알아듣고. 근데 일단은 하고 싶으니까 나는 일단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도 걔네들이 인터뷰까지 봐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어카운팅 부서에 지원을 할 때 CPA를 패스했다는 거를 써놨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런 찬스도 주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취업 준비를. 그렇게 하고 네트워크도 많이 썼어요. 이게 미국은 네트워크, 한국에서는 좀 아직도 나쁘게 생각하는데 인맥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인맥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네트워킹도 있었고, 저는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내 목표는 그건데 내가 그걸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막 뭐 큰아버지 전화하고 고모 전화하고 미국에 누구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름아름 한 50군데 하고 네트워킹하고 진짜 열심히 6개월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졸업을 하면서 학부 학점이 3.0을 간신히 넘지만 마스터 학점으로 그거를 커버업을 좀 하고, 그리고 그 워너 빅4 펌의 코리안 프랙티스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CPA를 패스 안 하고 그냥 Master in Accountancy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취업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버락 오바마를 알아도 네트워크가 아무리 좋아도 영어 못하고 어카운팅 마스터만 있고 CPA 자격증이 없었다면 저는 그때 취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저도 아직 제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도 앞으로 제 진로에 대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고 또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회계사 자격증을 좀 일찍 준비를 했고 그런 정보를 미리 찾았고 대학교 때 준비를 했었던 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빅4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진짜 죽어요. 가면은 비지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뭐 피스컬 이어 12월 말 딱 끝나면 그때부터 한 5월, 6월까지는 길어지면 정말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근데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들어가면서 딱 5년만 참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5년을 지나면 어딧 매니저가 돼요. 제가 그 당시에 처음에 입사할 때 들었던 얘기는 빅4에서 어딧 매니저가 되면 어느 회사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진짜 미국의 유수의 회사가 됐던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열심히 참았죠. 어딧 매니저가 되자마자 퇴사를 했어요. 브라이언 씨랑 동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저 친구는 있는데 저보다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사실 파트너 트랙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냥 농담으로. 저는 파트너 트랙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테일 프라이빗 회사고요. 그 오퍼레이션은 레스토랑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하는 회사의 어카운팅 디파트먼에 지금 타이틀은 시니어 디렉터 오브 파이낸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컨트롤러 포지션이에요. 그 빅4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반 기업의 어카운팅 디파트먼이 다 있고 제일 어카운팅 디파트먼을 인차르지하는 사람이 컨트롤러예요. 그리고 그 컨트롤러 밑에 어카운팅 매니저가 있고 그 밑에 스텝 어카운턴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카운팅 펌을 나와서 일반 회사의 회계 부서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장 좀 힘들었던 게 그 친구들도 열심히 어카운팅을 시작을 한 친구들이에요. 일반 회사에서. 근데 제가 했던 그런 어딧 펌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보다 이게 퀄리피케이션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학을 조금 같은 대학을 나와도 일단 시작을 어카운팅 펌에서 한 사람이랑 일반 기업의 회계 부서에서 한 사람들이랑 아는 게 수준이 틀려요. 제가 여기서 그 조그만 회사고 미국 조그만 회사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래도 어카운팅 디파트먼의 미국 사람들한테 안 되는 영어로 지시를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걔네들 가끔 무시해요. 나 영어 발음 가지고 무시하고 그래요. 그래도 걔네들이 나한테 리스펙트를 보여주는 건 제가 어디 펌에서 익스피리언스가 있고 테크니컬 하다는 걸 걔네들이 리스펙트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카운팅 커리어에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빅4가 아니더라도 어카운팅 펌에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자기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돼요. 그냥 일반 기업의 회계 부서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들어가서 일하시는 부분이 되게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어카운팅 펌에 어디터가 들어가면 한 3, 4년이면 대부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게 되고 디테일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회사의 어카운팅 디파트먼에 들어가 3, 4년을 일해도 똑같은 포션 어느 피스만 계속 3, 4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일을 잘하는 애는 그 일만 계속 시키거든요. 뭐 people development, rotation 그것도 좋아요. 인플로이들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는데 사실은 인플로이어 입장에서 이 사람을 유틸라이즈 할 때는 얘가 제일 잘하고 얘가 이제까지 해왔던 걸 계속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프로덕티브하고. 제가 말씀드린 중에 키 포인트 하나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카운팅 매니저가 여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의 커리어 패스를 계속 생각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어카운팅이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진짜 자기 디테일하고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일해서 커리어로 승부를 보겠다. 자기 사업하시고 레스토랑 차리겠다 이러면은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어카운팅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냥 나가셔가지고 마케팅 배우시고 그러는 게 좋고. 근데 그런 걸로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브라이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좀 일찍 시작을 하시고 일찍 준비를 하시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부족하지만 멘토로서 이렇게 컨설팅도 좀 받으시고 어드바이스를 그냥 받으시고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일찍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보세요. 별로 되게 짧은 시간인데 제 인생을 지금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벌써 마지막인데 네. 3가지가 짧아요. 그냥 키 테이크어웨이 3개만 제가 딱 줄였어요. 유학생이라고 하시는데 미국 취업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영어가 안 된다? 신분이 안 된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 나왔고 미국에 온 지 1년 만에 그래도 취업을 했어요. 무슨 수를 썼던 간에. 그렇게 무슨 수를 쓰세요. 여러분들도. 찾아내셔가지고. 제가
후배들이 유학을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진짜 좋아하는 회사가 한국에 있고 그럼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월드에서 한국으로 가도 되는 직장은 제가 봤을 땐 두 군데예요. 맥킨지랑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에서 부르면 그땐 가세요. 근데 그 아닌 회사, 예를 들면 삼성, SK 다 좋은 회사예요. 지금 글로벌 회사고. 지금 한국에 굳이 그 삼성이나 LG, SK에 안 가셔도 미국에서 몇 년만 일을 하시면은 더 하이어 포지션에 똑같은 회사를 가실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만큼 얻는 건 많아요. 솔직히 유학생 하셔가지고 지금 한국에 유학생 되게 많거든요. 유학생 출신으로 그 한국 기업에서 MBA도 얼마나 많아요. 다 돌아가잖아요. 제 여동생 남편이 지금 앤더슨에서 MBA 지금 마쳤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동생도 가까이 살면 좋으니까. 근데 보스턴 컨설팅에 취직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너는 가야 된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그냥 왜 나 그냥 삼성 갈래, SK 갈래. 좋아하죠. 그분들이 UCLA 같은 명문 대학교 나오시는 분들 선호하고 가시면 대우도 잘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만 더 경력을 쌓고 가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좁은 소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UCLA는 마이너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카운팅이 되게 프랙티컬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셔서 UCLA 같은 좋은 학교는 메이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CPA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되게 방법은 많아요. 여러 가지로. 솔직히 뭐 University of Phoenix 온라인 강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학원에서도 그런 거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굳이 이 학원을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모자라? 그럼 열심히 찾아보세요. 어떻게 내가 메이크업을 하는지. 미국 애들도 그렇게 해요. 미국 애들 CPA 안 따고 어카운팅 폼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따야 되는데 자기 학점이 모자라? 그럼 유니버시티 오브 피직스 가가지고 일하면서 온라인 강의 켜놓고 막 이래요. 걔네들도. 크레딧을 따야지 자기들도 그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보세요. UCLA 같이 뭐 메이저가 없다 그래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그냥 인 제너럴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메이저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엔지니어링 하실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커리어를 정하셨으면 끝까지 바꾸지 말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본 친구들 중에 가장 나쁜 케이스는 하다가 말고 또 딴 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말고 친구들 같이 미국 CPA를 공부했던 애들 중에 4명이 뭐 있었는데 다 잘 되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하다가 다 그만둬요. 그게 사실은 자기가 노력하는 에포트나 아니면 코스트나 자기가 처음에 시작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하셔야지. 자기가 돈 벌어서 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 돈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것 때문에 끝까지 했거든요. 저도 강남 8학번이잖아요. 엄마 돈 준다고요. 달라 그러면. 근데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는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끝을 냈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얘기가 없었는데 저는 왜 자꾸 웃으시지? 그냥 여러분 앞날 번창하시고요. 커리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빛나는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